삶의 지속, 헬렌니어링과 스콧니어링, 계획, 기록, 예산 세우기. 사람들은 끈덕지게 계획하고 기록을 남긴다. 섭기 시대 사람들은 큰 돌을 쪼개서 기록을 남겼다. 나중에는 뿔에, 나무에, 구운 흙에, 동물 가죽과 식물 섬유질에 기록을 했다. 기록을 어디에 남겼든 인류는 거기다 앞날을 내다보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일을 꼼꼼히 적어두었다.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은 지난 일을 남기고 지금을 탐구하며 앞날의 계획을 세운다. 문자로 남긴 기록은 아주 쓸모가 많다. 기록은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온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만큼이나 농사꾼과 반농사에도 몹시 중요하다. 농사를 잘 짓는 첫걸음은 땅을 조사하는 일이다. 밭에서 어떤 곡식을 얼마나 키울 수 있고 어떤 것을 키울 수 없을지 저울질한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로이 적어본다.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적고 농사 공책에 끼워둔다. 생각이야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밭농사의 얼개를 잡는 것이다. 밭은 되도록 남쪽으로 완만하게 비탈진 곳이 좋다. 그래야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나무나 건물, 키가 큰 곡식 때문에 생기는 그늘이 작다. 키가 큰 옥수수나 키다리콩 같은 곡식을 심을 때는 그 곡식들이 밭의 그늘을 많이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심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돌려짓기다. 한 곡식이 밭에서 자라는 기간은 거의 예외 없이 한 철뿐이다. 다음 철, 또 그 다음 철에는 그 자리에 다른 곡식을 심어야 한다. 아일랜드 감자는 해마다 갓 돋아난 잔디밭에 심으면 훨씬 좋다. 우리는 감자 심을 자리로 나란히 이어진 4군데를 마련했다. 한 군데마다 땅 크기가 4.5 곱하기 9m였다. 한 해 전에 푸른 잔디가 우거졌던 첫 번째 땅에 감자를 심으면서 돌려짓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은 다른 곡식을 심는다. 이듬해에는 두 번째 땅에 감자를 심는다. 첫 번째 땅에는 호박을 심는다. 그 다음 해에 감자는 세 번째 땅에 심고 호박을 두 번째 땅에 심는다. 첫 번째 땅은 잔디와 토끼풀이 번진 채로 둔다. 넷째 되는 해, 감자를 네 번째 땅에 심는다. 호박을 세 번째 땅에 심는다. 두 번째 땅은 풀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고 첫 번째 땅은 푸른 풀이 뒤덮여 있다. 다섯 해째 되는 해, 푸른 풀이 무성한 첫 번째 땅에 감자를 심는다. 호박을 네 번째 땅에 심는다. 풀씨를 세 번째 땅에 심고 두 번째 땅은 풀이 우거지도록 손대지 않는다. 땅 한 군데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자. 다섯 해째 되는 해에 크기가 4.5 곱하기 9m 크기의 길쭉한 땅에 같은 곡식이 돌아오게 된다. 다섯 해째에 같은 곡식을 심기 전까지 세 해 동안 다른 곡식이 자란다. 한 해는 호박이, 두 해는 떼가 자란다. 우리 밭은 가로 세로로 길을 2개 내서 대강 4쪽으로 나눈다. 해마다 첫 번째 땅에 완두콩 종류를 심는다. 두 번째 땅에서 키다리콩을 기른다. 세 번째 땅에 오이와 멜론, 토마토를 심고 네 번째에 자잘한 채소를 심는다. 해마다 4군데 곡식들의 자리를 바꾸어 심는다. 밭에는 5번째 땅떼기가 있다. 몇 해 동안 자리를 바꾸어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채소인 아스파라거스, 뚱딴지, 대황, 딸기는 여기 심는다. 딸기는 한 자리에서 2~3해 키운다. 대황과 아스파라거스 두둑은 한 번 심으면 여남은 해가 지나도록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여러 해살이 채소는 여러 해살이 채소끼리 심어야 다른 곡식들을 돌려지을 때 어려움이 없다. 환경 보존을 생각하는 농부들은 골을 파서 심기보다 두둑을 올려 심는 데 마음이 쏠린다. 미국에 있는 유기농 농사꾼들은 대개 밭을 몇 부분으로 나눈 뒤에 거의 모든 곡식을 골을 파서 심는다. 덩굴이 무더기로 자라는 키다리콩, 옥수수, 오이, 감자, 호박은 예외이다.
농부들은 소년장이나 전기나 움직이는 기계로 금세 골을 판다. 골을 파면 잡초가 뽑히니 밭 가꾸기가 수월한 셈이다. 두둑을 올리는 방법은 이와 다르다. 두둑이 둘레밭보다 한 뼘 가까이 솟아올라 있다. 두둑을 평평하게 하거나 양옆을 다지기도 한다. 흔히 흙을 쌓아서 두둑을 올리는데 두둑이 좁아서 두둑 흙을 밟아 뭉개지 않고 두둑과 두둑 사이에 난 고랑을 밟고 일할 수 있다. 두둑 올리기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라 집양 농업을 좋아하는 중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지켜온 농사법이다. 프랑스가 중국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마련이다. 중국은 들판이 꽤 넓어서 두둑 길이가 몇십 미터씩 이어지기도 한다. 대개 두둑 너비는 1미터가 채 안 되고 두둑과 두둑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골을 판다. 두둑을 하나 쌓고 그 옆에 작은 방법으로 두둑을 또 쌓는다. 너비가 일정하고 사이사이에 좁은 골이 파인 두둑들이 모여 밭 모양을 만든다. 밭고랑은 습지에서는 물을 빼는 배수로이지만 마른 땅에서는 물을 대는 길이기도 하다. 일학마다 농부들이 짝을 지어 곡식을 심는다. 한 사람이 두둑의 이쪽 고랑에 또 한 사람이 저쪽 고랑에 있다. 등을 구부린 채 팔을 뻗어서 두둑 전체에 곡식을 심는다. 두 발은 고랑을 딛고 두둑을 밟지 않는다. 모든 흙이 그렇지만 무엇보다 농부가 밟지 않는 진흙과 찰흙은 눌리지 않고 푸석푸석한 채로 있어 김매기가 쉽고 곡식 뿌리가 잘 뻗는다. 두둑을 올려 농사 짓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골을 파서 씨앗을 심으면 심고 나서 헤쳐진 흙을 발로 꾹꾹 누르거나 삽으로 다지고 심지어 흙 위를 걸어 다니며 밟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항을 지으면 고랑을 밟는 발이 씨앗 심은 곳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므로 흙이 햇빛과 공기를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습기도 한껏 빨아들일 수 있다. 두둑을 잘 올리고 흙이 푸슬푸슬하면 햇빛과 공기가 흙 속에 자유로이 드나든다. 비가 아주 조금 내리거나 물을 조금만 뿌려주더라도 증발하거나 흘러버리지 않고 흙 속으로 잘 스며든다. 솎아주기와 김매기도 어렵지 않다. 한 두둑 위에 한 곡식을 가로로 몇 줄 심고 다른 곡식은 세로로 길게 줄지어 심을 수도 있다. 씨앗을 두둑에 흩뿌린 다음 흙을 덮어도 된다. 농부는 채소를 솎아내면서 잡초를 같이 뽑아낸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놀라운 것은 곡식을 훨씬 촘촘히 심기 때문에 평마다 나오는 소출량이 꽤 높다는 것이다. 두둑짓기에서나 골짓기에서나 다 같이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아는 게 무척 중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곡식 표지판, 나무, 플라스틱, 두꺼운 방수 종이에 심은 날짜, 품종, 그 밖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볼펜으로 적은 판을 찾아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농사공책에 표지판 내용을 똑같이 적으면 기록이 남는다. 공책을 슬쩍 넘겨보기만 해도 어떤 일항에 어떤 골에 어떤 곡식이 자라는지 알 수 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난 일의 기록에서 도움을 얻듯이 농부는 농사공책 또는 새긴 카드를 빠짐없이 모아온 상자를 들추어 씨 뿌리고 거두는 철이 저마다 다른 곡식들이 밭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날마다 철마다 똑바로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리 농사 계획을 꼼꼼히 짜고 갖가지 곡식들을 비교하고 검토한 다음에 계획대로 농사 지을 수 있다. 가계부 쓰기는 농사꾼들이나 다른 시험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가계부를 쓰면 첫째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둘째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셋째는 어떤 계획과 실행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넷째는 일을 하면서 이익이 남았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심지어 파산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성공한 기업 이야기를 들으면 계획이 훌륭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은 어느 순간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거듭되는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이고 그 결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를 내다보고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결정이어야 한다. 처음 3년을 보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적어도 그만큼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용 가치가 지배하는 산림 경제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행기를 겪는다. 이행기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해가 될 수도 있다. 옛 경제에서 누리던 안정은 벌써 사라지고 새 경제에 대한 희망과 밑그림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막막한 때이다.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려면 이행기 동안 필요한 상품과 일손을 살 수 있을 만큼 자본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오려는 이는 이행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산림경제로 들어온 우리 친구와 이웃들은 적어도 한 해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미리 마련했다. 어떤 이는 2년이나 3년을 버틸 준비를 했다. 몇 달 또는 몇 해가 걸리는 이행기에 시간제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이들도 있다. 한 식구보다 더 큰 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몇 해 동안 시장경제 속에서 직장을 더 다니기도 한다. 그이들의 소득에서 남는 부분이 공동체 몫으로 돌아간다. 이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 은둔자로 살려고 마음을 굳힌 사람만이 혼자서 농촌에 뿌리 내리는 데에 성공할 수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는 사람은 믿을만하고 경험이 많고 동무나 동지들이 있어야 한다. 돕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싶다. 어쨌든 함께 일하고 함께 앞날을 내다볼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농사 짓는 삶의 뿌리를 내리려면 밤낮으로 한 해 365일 동안 몇 해를 두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한다. 그이들이 한몫 해낸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둔 열매다. 자기가 맡은 일을 몇 주, 몇 년 동안 끈덕지게 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책임도 나누고 필요한 일도 나누어서 해야 한다. 올바른 사람들만이 농사 짓는 삶에 성공할 수 있다. 경험은 훌륭한 교사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일머리가 트인 사람이거나 진국이라면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힘든 농사일에 필요한 기술을 어쨌거나 조금은 익혔을 테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땅 한 떼기를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정말 농사답게 지을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만큼은 땅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삶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 되도록 자기 땅이어야 하고 저당이나 채무 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삶에도 유동자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적어도 2년, 넉넉 잡아 3년 가까이 농사에서 순이익을 거두지 못할 때에도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여유로 가진 돈이나 적어도 신용이 있어야 한다. 유동자본이 없다 해도 얼마쯤 품팔아 얻는 소득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벌이가 없을 수도 있고 납품을 파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시행착오 기간을 넘기고 시골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은 초기 유동자본이 있어야 한다. 농사에 뛰어들면 여유자금으로 먼저 자기가 쓸 연장과 장비를 산다. 또 가계부를 제대로 써야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회계와 현금 관리를 맡아서 반드시 돈을 써야 할 때나 뜻밖의 돈을 써야 할 때 현금이 모자라지 않게 책임져야 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늘 진지하고 정직하게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일이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기록하고 의논하고 고쳐야 할 때는 고치고 뜻을 모아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